전 선행학습을 금지했던 정부가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 학교 현장이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지금처럼 선행학습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광복절에 맞춰 나라꽃 무궁화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200종 가까운 품종이 활짝 꽃을 피웠습니다. 도내 빈 사무실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수요를 초과한 공급량에다 임대료마저 높아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선행학습 금지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정부가 지난해 공교육 정상화에 필요하다며 도입한 법입니다. 그런데 시행 1년 된 법을 바꿔 다시 선행학습을 허용하겠다고 합니다. 사교육을 장려하겠다는 걸까요? 강동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초등학교의 방과후 학습,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 다루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방과후 학교에서 특기적성 교육에 비해 교과 과목 보충 수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았습니다. 선행학습을 금지한 법안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시행 1년 만에 법을 바꾸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교육을 줄이고 농어촌과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다며 방과후 학교에서는 선행학습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서 처리되면 내년부터는 학교에서 선행학습이 이루어집니다.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학교에서 미리 진도를 나가면 정규 수업이 되레 보충 수업을 하는 꼴로 오히려 사교육을 장려한다는 겁니다. 처음에 법 자체를 만들 때 좀 많은 고려를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좀 졸속 처리되었기 때문에 학교 현장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도교육청 역시도 정부의 방침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선행학습 금지가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의사항이 없는 한 선행학습은 금지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개정안을 통해 선행학습 금지법의 취지를 스스로 무색하게 하면서 법안 졸속 추진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지금 완주 고산 휴양림에서 나라꽃인 무궁화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200종 가까운 무궁화가 꽃을 피웠는데요. 올해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축제로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강렬한 여름 햇볕 아래 무궁화밭이 제 색깔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연분홍의 꽃잎 한가운데 붉은 심이 있는 홍단심부터 푸른 빛이 감도는 청단심, 소박하고 단아한 순백색의 무궁화까지 180여 종에 이르는 다양한 종류의 무궁화 모두 재래종이거나 재래종을 개량한 것입니다. 좀 특이한 게 많이 있고 옛날에 한 가지로만 이렇게 느꼈는데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또 더 예쁘게 느껴져요. 스타킹과 철사로 나만의 무궁화 꽃을 만들어보고 묘목 나눠주기 행사도 열렸습니다. 지난 2011년 무궁화 테마식물원이 조성된 이후 완주에서 매년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열리는 무궁화 축제는 10여 개, 50여 곳에서 열리는 벚꽃축제에 비해서도 적은 수준입니다. 무궁화를 보고 체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와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애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애들한테도 우리나라 꽃에 대해서 7월부터 석 달간 쉴 새 없이 꽃이 지고 피기를 반복하는 강인한 생명력 탓에 일제시대 탄압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무궁화. 나라꽃 무궁화를 볼 수 있는 축제는 광복절을 낀 연휴 마지막 날인 16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전주시 금상동 동전주 나들목 부근 왕복 4차선 도로에서 31살 하모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5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하 씨 등 2명이 중태에 빠졌고 탑승자 1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경찰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내에 결코 반갑지 않은 전국 1위가 있습니다. 바로 상업용 건물의 빈 사무실 비율인데요. 당분간 공급 과잉이 계속될 전망이어서 상당한 후유증이 우려됩니다. 이몽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청 인근의 전주 효자로변의 빈 사무실 외벽마다 임대 안내문이 즐비합니다. 1년여 전부터 근처의 가게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고
서부 신시가지로 이전을 했습니다. 높은 임대료에 상권이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임대료 같은 건 이제 좀 그대로다 보니까 상가들이 이렇게 빈대가 들어오지 않는 거겠죠. 하지만 서부 신시가지도 사정은 마찬가지. 건축된 지 2년이 지난 4층 건물은 3층만 사용되고 있을 뿐 나머지 층은 다 비어 있습니다. 오랜 기간 임대 문의조차 없다 보니 빈 공간은 거의 방치돼 있다시피 합니다. 장사가 안 되니까 당연히 사무실이나 상가가 공실률이 많아지고 또 영업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북 혁신도시 역시 신축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지만 1층을 빼고는 사무실 절반 이상이 입주가 안 된 상태입니다.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그러시는 것 같아요. 지금 좀 빠르다 들어오는 게. 그래서 아마 내년 정도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전북 지역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은 사무용 공간, 즉 오피스가 22.5%로 전국 1위, 중대형 매장용 16.9%, 소규모 매장용 7.3%로 각각 전국 2위와 3위입니다. 전주 서부 신시가지의 경우 상업용지 비율은 15.3%로 적정 수준의 2배 이상 높아 과잉 공급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개발 비용을 좀 빼려고 상업용지를 좀 지나치게 많이 지정하고 음식 상업지를 가져가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향후 전주 지역에서는 만성지구 등 신시가지 개발이 추진되면서 상업용 건물의 높은 공실률은 구도심까지 퍼질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몽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북을 포함한 호남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실시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유성엽 전북도당 위원장은 지난 6월 여론조사에서 높은 신당 지지율로 파장이 있었지만 정확한 민심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한 차례 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유 위원장은 추가 여론조사 실시 여부는 도내 국회의원들과 상의해 전남북 외에 광주까지 포함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16회 청소년 과학 캠프가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생 그리고 교사 등 1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1박 2일 일정으로 오늘 임실군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렸습니다. 자연을 벗삼아 과학의 의미를 배우는 과학 캠프는 신나는 과학실험실, 별에는 밤, 창의 경진대회 등의 체험 중심의 활동이 진행됩니다. 통계청 전주사무소에 따르면 2010년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2분기 서비스업 생산은 108.8로 작년 대비 1.4% 증가했습니다. 부문별로는 금융과 보험이 6.9% 증가했고 보건과 사회복지에서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2분기 소매 판매액 지수도 105.7로 1년 사이 1.3% 올랐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안전에 문제가 지적된 도내 초중고등학교 50곳의 통학로에 과속 방지턱과 단속 카메라,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 등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안전 문제가 심각한 학교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경찰청 등과 협력해 개선 대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전라북도가 익산시 하멸과 낭산, 3기 지역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의 물류를 지원하기 위해 익산 정족동에 35만 제곱미터 규모의 물류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민간자본 750억 원을 유치해 추진하는 익산 북부권 물류단지는 실수요 검증과 행정 절차 협의를 거쳐 오는 2017년 완공 계획입니다. 한옥마을과 무형유산원을 잇는 인도교가 설치됩니다. 전주시는 한옥마을 관광 효과를 전주천 건너편까지 확산시키기 위해 무형유산원으로 이어지는 인도교를 2016년 하반기까지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교는 전주천 자연경관을 고려해 설계되며 오는 10월 착공됩니다. 공장시설 화재 예방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소방본부는 현재 도내 공장시설과 창고시설 12,000여 곳에 대해 소방시설 작동 여부와 의무사항 이행 실태에 대해 점검을 진행 중이며 9월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4년간 도내에서는 공장이나 창고시설에서 모두 646건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가 도의회 주문과 지적에 대한 처리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등 의정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권 소식이었습니다.